네, 이대로 될정 장은희입니다. 어느덧 개별 종목 장세가 짙었었던 이 3월장이 끝나고 4월장을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특히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또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 주간 어떻게 일정을 짜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또 지표가 나올 예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 침체 플러스 알파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합쳐진 말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보통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도 동시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과거 1970년대 미국에서 이 당시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당시에 또 석유 가격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물가가 치솟았고요. 그런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사람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1970년대에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또다시 이런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준은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추고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7%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죠. 즉 경제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고 꼽히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라면서 관세를 올렸는데 이게 오히려 좀 부작용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관세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많이 사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좀 급증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까지 함께 이어지는 그런 연쇄적인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단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또 투자를 줄이고 고용도 줄이겠죠. 즉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를 사실 살리기 위해서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했지만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요.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과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반짝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경제 디커플링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 흐름이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10.8%나 올랐고요.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5.8%, 중국 증시는 0.4% 상승했습니다. 반면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는 3.6% 하락을 했죠. S&P 500 같은 경우입니다. 자,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영국, 중국은 장기 금리가 올라갔는데 미국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좀 부과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했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막 펼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대규모 인프라 예산을 투입을 했고 중국도 재정 금융 정책을 동원해서 경제를 잘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과 중국의 경제 회복은 계속될 수 있을까? 경제 전문가들은 인디안 썸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이거 인디안 썸머라는 것은 원래 늦가을에 잠깐 날씨가 좀 따뜻하게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경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잠깐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침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미국이 무역 전쟁을 장기화하면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럽과 중국이 아무리 경제 부양책을 크게 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그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ECD도 최근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한국, 멕시코 같은 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를 하고 있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큰 피해를 보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역 전쟁을 펼치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 두 나라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잘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제 디커플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각 나라의 정책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좀 너무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불안정하게 된다면 주식 시장 역시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최근 미국 경제 상황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월 그린이 나오고 회의도 뭐 한국금융안정회의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PCE 대기 중입니다. 일단 2월 PC 물가지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3월 최종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시장에 큰 타격을 준 바가 있으니까 이 최종인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경제지표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3월 소비자 기대지수 나오고요. 일본에서는 3월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공매도 재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3월 시카고 PMI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과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2월 산업 생산 발표, 중국에서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와 일본에서는 2월 소매 판매 YOY 기준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이슈는 바로 공매도입니다. 오늘 31일이죠. 재개되는 이 공매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종목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매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주가를 조정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대차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대차 잔액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놓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KB증권에 따르면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와 같은 이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대차 잔액 비중이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HLB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컴투스, 엔캠 등의 종목도 대차 잔액 비중이 5%를 초과를 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2차 전지 관련주가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지난해 2차 전지 업종은 급격한 주가 상승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3%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도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함께 겹치게 되면 공매도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게임,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업종에서도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전망이 하락을 하면서 대차 잔액이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공매도가 반드시 악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도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에서 활용을 잘 하기도 하는데 같은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공매도가 증가할 때 오히려 매수세가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의 자료에 한번 따라 보자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전체 대차 거래 잔고가 13억 6,369만 주로 한 달 전보다도 19.2%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55조 8,176억 원으로 무려 15.91%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오션, KG 모빌리티, 포스코 퓨처엠 등의 대차 거래 잔고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가 항상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리게 되면 숏키즈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숏키즈라는 것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서 손실을 보게 되어서 주식을 급하게 다시 매수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죠. 지난해 2차 전지 업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재개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후 3개월 정도 변동성이 커졌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안정화를 되찾아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먼저 대차 잔액이 급증한 종목 중에서 실적 전망이 악화된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면서 장기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공매도 압력이 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이런 성장성이 높은 업종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있지만 공매도는 단순히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신중한 투자 판단으로 성공 전략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BY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최근 테슬라에 대한 전망과 BYD의 또 급성장 소식이 동시에 좀 나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펼쳐질지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의 미래를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돈나무 언니로 굉장히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테슬라의 주가를 앞으로 5년 내에 2,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가 대략 한 78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무려 834%나 더 폭증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나무 언니가 왜 이런 전망을 꺼내놨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캐시우드는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계획을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죠. 향후 테슬라의 기업 가치의 무려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봤어요. 오는 7월에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인 BYD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성장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매출이 1,070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테슬라의 977억 달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순이익 또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으면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비아디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될 텐데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달리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드인 그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죠. 순수 전기차 판매량만 보더라도 비아디는 176만 대를 팔아서 테슬라의 179만 대에 거의 근접했고요. 하이브리드를 포함하면 총 427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의 신차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아디는요. 전기차 기술 개발에서도 두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 5분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급속 충전 시스템 슈퍼 E 플랫폼을 공개를 했고 전 차종에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을 탑재해서 전 국민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향상은 비아디가 단순히 저가 전략을 넘어서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고급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의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테슬라와 비아디 중에서 어떤 기업이 더 매력적일까?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8,954억 달러가량입니다. 비아디가 한 1,570억 달러 정도거든요. 여전히 5배 이상 크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31% 하락을 한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48%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시장이 비아디의 성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겠죠. 다만 테슬라가 여전히 정말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사업이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은 좀 발목을 강하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비아디는 유럽, 태국 그리고 호주 등지로 활발하게 좀 진출하고 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입지를 공고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테슬라와 비아디 모두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통해서 미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높은 판매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보다 더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돌아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7개월 동안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러면 떠났던 외국인은 왜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들이 왜 그동안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반도체 시장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난해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기업들도 줄줄이 좀 부진한 실적을 꺼내놨었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요.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둘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들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통 좀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데 한국 시장이 불안정해 보이면서 돈을 빼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을까?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반도체 시장이죠.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감이 가장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죠. 특히 삼성전자가 그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도 전환을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2분기부터 예상되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말이 디램 현물 가격과 램드 플래시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었어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보자면 홍콩 증시입니다. 홍콩 증시가 하락하면서 홍콩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한국 증시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 이동입니다. 오는 3월 31일부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공매도 재개될 예정이죠. 공매도는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허용이 되면 한국 시장이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기 때문이죠. 2009년과 2011년에 공매도 재개 후에 외국인들은 약 10조 원에서 6조 원 규모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일단 헤지용 롱쇼트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 후에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죠. 특히 공매도 금지 전에는 외국인이 공매도 대금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 번째는 코스피 상승 가능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소액 투자자가 아니죠. 이들이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넣으면 시장 전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르게 되면 코스피 시장 전체가 함께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특정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업종의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반도체 방산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흐름을 좀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변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이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4월 2일, 3일 정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을 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외국인 투자들이 7개월 만에 한국 증시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반도체 시장 회복, 홍콩 증시 하락, 공매도 재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코스피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요. 반도체 방산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율과 글로벌 경제 변수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이 앞으로 증시의 변화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 외국인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도 좀 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일정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음 주의 일정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전략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